자, 치수를 똑같이 기입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에 들어가시면 오늘은 프라이머리 유니트입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치수입니다. 유니트 포맷을 보면 디시멀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여기 있는 디시멀하고 윈도우 데스크탑하고 두 개입니다. 디시멀은 10진수입니다. 근데 이 10진수에 문제가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죠. 라이너 20.5mm. 자, 소수점 자릿수가 어떤가요? 이거 콤마로 나오죠. 원래는 20.5 이렇게 마침표로 나와야 되는데 디시멀로 놓게 되면 10진수 자릿수가 이렇게 콤마로 나오게 됩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들어가면 바로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 10진수 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요게 소수점 자릿수입니다. 페리오드 마침표, 콤마, 쉼표. 자, 페리오드로 바꾸고 오케이. 어떤가요? 이제 비로소 소수점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라이너를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1200mm. 자, 그러면 1200mm가 나왔죠. 뭐 이건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많이들 쓰시는데, 자, 얘를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보죠. 이렇게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요. 요거 천단위 자릿수죠? 천단위 자릿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천단위 자릿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라이너. 이번엔 제가 대충 그렸습니다. 어떤가요? 여기 소수점 두 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프리세션이요. 프리시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소수점 9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 9자리까지. 소수점이 있는 부분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소수점이 있으니까 전체 보여주고, 한 자리 혹은 없으니까 안 보여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여기 제로 서프레션. 제로는 0이죠. 서프레션은 억제하기. 여기 트레일링입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끄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치수에 내가 지정한 만큼의 소수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요. 이렇게요. 모든 치수에 내가 지정한 만큼의 소수점 자릿수가 나오게 돼요. 지금 소수점 9자리라고 제가 체크해놨잖아요. 소수점 두 자리로 놓으면 모든 치수가 다 이렇게 소수점 두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당연히 여기 제로 서퍼레이션에서 트레일링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보시면 프리픽과 서픽이 있네요.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 오프라고 하는 건 반올림인데 굳이 요건 하지 않아도 좋겠고요. 요거는 이따가 얼터네이트 할 때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저먼트 스케일은 여기서 쓰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씁니다. 그리고 여기 랜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랜딩이래. 리딩, 트레일링. 트레일링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말하는 거고, 리딩은 소수점 이상의 자릿수를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는 0.5로 나와야 되는데 0.5로 나오고 있죠. 이거 리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0.5로 나오게 됩니다. 0.5,
.5 이렇게 쓸 때 쓰는데 굳이 이거 .5로 쓰는 데가 없죠. 0.5로 써야죠. 네,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죠. 제가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다 2mm짜리 선을 그렸고, 이제 뭐를 그릴 거냐면 포크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2mm짜리) (15mm짜리) 그리고 2mm 15mm 2mm 자, 마지막은 20mm. 제가 이렇게 포크를 그렸습니다. 근데 치수를 넣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공간이 협소하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원 밖에 있는 선들을 지우고 얘만 스케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3배만.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얘의 상쇄도면이 됩니다. 3배 키운 상쇄도.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치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숫자가 2mm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mm입니다. 근데 얘는 3배를 확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6mm로 나오고 여기가 45mm로 나옵니다. 얘의 상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치수가 똑같게 나와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걸 똑같게 나와야 되는데 일일이 이거 치수를 다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고치죠. 치수를 고치려면 시간이 더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선택을 하고, 자, 바로 여기 프라이머리 유니트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스케일 라이너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2로 바꿔 놓으면 여기가 2배가 커져요. 다시 1로 놔볼까요? 그러면 이 값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지금 3배 키웠잖아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보다 3배 키웠으니까 값을 이렇게 3분의 1로 줄여버리면 여기 두 개의 값이 치수가 똑같게 나오는 거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치수가 똑같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이거 상쇄도면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얼터네이트입니다. 피트는 아니 나머지는 특별히 중요한 건 없고,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요. 각도에 대해서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프리시즌이 0으로 되어 있죠. 자, 2자리까지 놓고 역시 트레일링을 체크하셔야만 각도에 대해서 올바른 치수 기입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제가 임의의 각도를 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으로 2자리가 나오겠죠. 자, 원래대로 해놓는다면, 이거 원래 값으로 해놓는다면 얘가 0이고 트레일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65도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네, 소수점 자릿수 적당히 지정해 주시고 트레일링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도가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감춰지게 될 겁니다. 자, 각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얼터네이트입니다. 얼터네이트. 다시 말하면 2차 치수를 말합니다. 뭐 역시 DC머리 있고 윈도우 데스크탑이 있네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고 소수점은 2자리로 놨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멀티플러 포 얼터네이트 유니트. 자, 이 값을 제가 1로 놨습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여기에 치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대괄호 열고 이렇게 치수가 나옵니다. 1대1로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소수점이 나오네요. 자, modify 어떤 걸 조절해요? 네, 맞습니다. 이 트레일링을 체크해 주시면 소수점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다시요. modify. 자,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multipler for alternate unit. 제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2배 큰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다시 봅니다. 자, 멀티플러 유니트를 0.5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절반 작은 값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봅니다.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럼 1mm는 몇 인치일까요? 간단해요. 1 나누기 25.4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수점을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네요. 자, 다시 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다가 1 나누기 25.4인데 소수점은 안 되니까 곱하기 10을 곱해서 10 나누기 254 하면 이렇게 값이 바뀝니다. 즉 미리를 인치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미리를 인치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미리인지 인치인지. 그러니까 여기 서픽에다가 써놓는 겁니다. 인치. 프라이머리에는 미리. 이렇게요. 자, 밑으로 놔볼까요? 좀 보기 편하게. below primary value. 밑으로. 어떤가요? 인치 미리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네, 바로 요 값이죠. 플레이스먼트 위치란 얘기죠. 네.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그러면 주치수 뒤에 놓기. below 프라이머리 밸류 그러면 주치수 아래에 놓기란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피트 탭으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 여기 피트 탭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옵션입니다. if 만약에 there isn't enough room to place. 다시 말하면 장소가 협소하다면 이란 뜻입니다. 어떤 장소냐면 both text and arrow inside extension line. 문자와 화살표가 보조선 안쪽에 위치하기에 협소하다면, 공간이 좁다면 더 first thing, 첫 번째, to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 더 extension line, 보조선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을 지정해 주세요. 누가 더 먼저 나갈 겁니까?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조선 사이에 치수 문자와 화살촉이 들어가기에 장소가 협소합니다. 누구 먼저 뺄까요? 라는 뜻입니다. either 텍스트와 에로 그리고 베스트 핏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탭에다 적당히 두 개를 빼겠다는 뜻입니다. either가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어느 하나 알아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핏입니다. 에로우는 화살촉을 먼저 빼겠습니다. 텍스트는 문자를 먼저 빼겠습니다. 보스 텍스트 앤 에로우, 즉 화살촉과 문자를 동시에 다 빼겠습니다. always keep text between extension line. 문자를 항상 보조선 안에 놓겠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얘예요. suppress arrow if they doesn't fit inside extension line. 보조선 안에 화살표가 들어갈 수 없다면 suppress, 억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얘네들은 별로 효과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요 arrow를 놓게 되면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요.
서클 반지름 30. 자, 반지름 치수를 한번 넣어보죠. 그 다음에 지름 치수도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얼터네이트 끄고 프라이머리에서 서픽도 끄고. 자, 요렇게 나오는 게 요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KS가 아닙니다. KS가 아닙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별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봅시다. 모디파이에서 이걸 에로 화살촉을 먼저 빼겠습니다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다시 볼까요? 자, 다이아메타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지름 치수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지름 치수일 때와 반지름 치수일 때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파이 기호가 나와야 되는데 파이 기호가 안 나오네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네, 맞습니다. 스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일에 여기 특수문자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문자가 지원되는 굴림으로 바꾸어 버리면 이렇게 특수문자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모디파이. 자, 항상 가운데 넣겠습니다 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문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문자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다시 볼까요? 얘 너무 공간이 좁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살표를 먼저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치수 보조선 안쪽에 문자를 위치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니까 이렇게 문자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또한 그 아래 옵션이 하나 더 있었죠. 서프레스 에로 화살표를 억제합니다. 이렇게 공간이 좁을 때는 화살표를 억제합니다를 체크해 버리면 이렇게 화살표가 감춰집니다. 공간이 부족할 때 이와 같이 화살표를 감추게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했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라고 있죠. 자, 여기 읽어보면 이겁니다. 텍스트 문자가 not in the default position, 기본 위치에 있지 않을 때,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좌우에 놓겠습니다. over dimension line with reader, 지시선과 함께 위에다 놓겠습니다. 치수선 위에 놓겠습니다. over dimension line without reader, 지시선 없이 치수선 위에 놓겠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항목은 되게 안 좋은 항목입니다. 위험해요. 얘는 쓰면 안 되고, 첫 번째 비사이드, 보통이 좌우로 놓는데 너무 공간이 좁으면 얘가 좋아요.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 지시선과 함께 위로 놓겠습니다 라고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공간이 좁아도 이런 식으로 0.7mm,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좁아도 이렇게 치수선과 지시선과 함께 있으니까 어떤가요? 자, 지시선과 함께 있으니까, 자, 지시선과 함께 있으니까 아, 여기가 요렇게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without reader, 지시선 없이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시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치수 문자가 어디의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공간이 좁다면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비사이드로 놔버리시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제대로 된 치수가 안 나오니까 반드시 이렇게 지시선과 함께 놓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라인
modify.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잊어버리셔도 안 될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항목. 바로 이거예요. 자, Scale for Dimension Line Fe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항목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바로 축척값입니다. Use Overall Scale, 이 값이 바로 축척값이에요. 그래서 축척에 적용할 때 Use Overall Scale을 적용해 주시면 나머지 치수가 다 동시에 커지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제가 치수를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자, 이동하기. 자, 이렇게 가운데다가 제가 넣어 놨고요. 스케일. 자, 50배를 이렇게 키워 봤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치수 문자랑 화살표가 안 보이겠죠. 자,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안 보인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치수에 축척을 적용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Use Overall Scale입니다. 50배를 키우게 되면 이렇게 치수 문자랑 화살촉이랑 모든 값이 다 50배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값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네, 반드시 이 값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톨러런스 공차입니다. 공차는 여기서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넣기 때문에 여기서 쓰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는 거라 여기서 건들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몇 가지를 해보죠. 자, 공차를 넣어보면 이렇게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직은 이렇게 네모나게 넣어주는 걸 베이직이라고 해요. 기준 치수라고 합니다. 자, 시멘트리컬은 뭐냐면 위아래가 동일한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칭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칭이 되는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하고, 디비전은 서로 나누어진 걸 말하고, 리밋은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자, 시멘트리컬을 놓게 되면 이렇게 소수점 몇 째짜리까지 표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퍼 밸류 상한값이라고 하고, 로우 밸류 하한값이라고 합니다. 어퍼 밸류는 플러스 값이고 로우 밸류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0.23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0.23 뒤에 1이 빠졌죠? 왜? 요 세 자리잖아요. 지금 소수점 자릿수는 두 자리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자리죠? 세 자리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리로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에는 디비전입니다. 그러면 디비전을 체크하는 순간 이 로우 밸류가 활성화됩니다. 자, 0.322. 자,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문자의 크기가 안 맞아요. 위치도 안 맞습니다. 치수 문자의 크기는 이 공차의 중간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버티컬 포지션을 미들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건 디폴트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로 여기 스케일링 포 하이트, 이게 0.5가 돼야 돼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치수 문자가 있고 치수 공차는 이렇게 작게 표시돼야 됩니다.
방금처럼 치수 공차가 치수 문자 만하게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치수 공차는 치수 문자의 0.5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세팅해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넌 해놓고, 이거 미들에 0.5라고 해놓고, 이거 넌이라고 놓고 하나씩 하나씩 수정하는 겁니다. 왜요? 이거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값이 모든 치수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치수 공차라고 하는 건 모든 치수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모든 치수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값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요 두 가지 값만, 요 두 개 값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해요. 컨트롤 1키 눌러서 바로 여기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시메트리컬로 바꿀 건지, 아니면 디비전으로 바꿀 건지, 아니면 리밋으로 바꿀 건지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시메트리컬일 때는 문자의 크기가 1입니다. 이렇게요. 시메트리컬일 때는 1이고요. 디비전일 때는 문자의 크기가 0.5고요. 그 다음 리밋일 때도 마찬가지로 1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치수가. 상황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시멘트리컬, 즉 여기 보시면 플러스 공차, 마이너스 공차 이렇게 나와요. 어퍼 공차, 로우 공차. 어퍼 공차가 플러스 공차고요. 로우 공차가 마이너스 공차입니다. 자, 디비전으로 볼까요? 일단 크게 놓고 봅시다. 이렇게요. 플러스 공차, 마이너스 공차입니다. 나는 값을 뭘로 넣었어요? 전부 다 플러스로 넣었죠. 둘 다 플러스로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표시되는 건 어퍼 공차는 플러스로 나오고 로우 공차는 마이너스로 나와요.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자, 로우 값이에요. 제가 마이너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로우 값, 마이너스 값인데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럼 뭘로 나올까요? 플러스 값으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플러스로 나와요.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게 있어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값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숫자가 들어오면 표현되어지는 건 이렇게 플러스 숫자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예요. 이 위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 이렇게 마이너스 공차가 됩니다. 공차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공차도 있고 마이너스 공차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출력 명령어는 플롯이라고 합니다. 플롯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297, 210 옵셋 10mm 스케일 60배 제가 60분의 1로 맞췄습니다. 이렇게요. A4 기준 6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멘전 스케일 모디파이 피트를 60으로 바꿔주시면, 여기를 60으로 바꿔주시면 치수 축척이 6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A4 기준 60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는 치수 문자니까 0.5. 그래야 이렇게 문자가 일렬로 쪼로록 나오겠죠. 자, 출력하는 명령어는 플롯입니다.
플롯이라는 명령어고요. 자, 어딨냐면 여기 프린터 그림 있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플롯.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화면을 먼저 둘로 나누세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 방금 제가 나눴던 부분이 감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컬러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컬러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CTB라고 되어 있죠? 컬러 테이블입니다. ACAD CTB로 놓게 되면 컬러로 출력하게 됩니다. 자, 여기 ACAD CTB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Yes.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아니, 아직 프린터가 안 돼 있군요. 자,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얘가 컬러로 출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가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색, 아니 잘 안 보이니까 3번 색으로 바꿔보죠. 3번. 그리고 이만큼을 3번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출력하기, 미리 보기. 컬러로 출력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컬러로 출력됩니다. ACAD CTB는 컬러로 출력해서 그 결과를 볼 때 쓰는 거고, 그레이 스케일은 회색이란 뜻입니다. 회색 톤이란 뜻이에요. 자, 미리 보기. 그러면 이 녹색에 대한, 그린에 대한 회색 톤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한 모노크롬으로 놓으셔야 돼요. 모노크롬. 그래야 검정색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모노크롬으로 놔야 검정색으로 출력돼요. 모노가 하나란 뜻입니다. 크롬이 색톤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모노크롬 그러면 단색이란 뜻입니다. 단색으로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노크롬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모노크롬으로 놓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모노크롬 CTB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모노크롬 CTB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에디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많죠. 여러분들 거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네,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뉴 버튼 눌러서 얼마든지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누르시면 에디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빨간색을 선택해 봤습니다. 우리가 볼 건 2개에서 3개밖에 없어요. 선택하고 그 다음 여기 컬러 보이시죠? 네, 이 색깔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라인, 웨이트. 선의 굵기요. 노란색은 선의 굵기가 이렇고 초록색은 선의 굵기가 이렇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파란색은 use object line weight로 되어 있네요. 기본 선의 굵기로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색은 0.1mm로 출력합니다. 자, 나머지는 어떨까요? 나머지는 use object line weight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색상별로 선의 굵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요. 다시 한번 봅시다. Save and Close, Cancel. 자, 레이어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여기 라인 웨이트 보이시나요? 선의 굵기 지정하기. 여기 누르시면 선의 굵기가 나온단 말이죠. 선의 굵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선의 굵기는 화면상에 보여지는 선의 굵기가 아니고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출력했을 때 나오는 선의 굵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선의 색상, 선의 모양, 선의 굵기. 여기
돼 있죠. 트랜스페어런시라고 있는데 이게 선의 투명도입니다. 즉 물체의 외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출력할 때 바로 여기서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출력할 때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지정하는 게 옳을까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게 되면 여기는 뭘로 되어야 돼요? use object line weight로 되어야 됩니다. use object line weight로 되어야만 레이어의 선 굵기가 출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면 플롯의 컬러 테이블에서 선의 굵기를 use object line weight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레이어의 선 굵기가 나가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여기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해 버리면 누가 나가요? 이렇게 만약 플롯의 CTB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면 출력했을 때 CTB에서 지정된 선의 굵기로 출력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게 되면 이 CTB에서 컬러 테이블에서 use object line weight를 선택해야만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컬러 테이블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면 누가 나가요? 두 군데 다 지정돼 있어요. 레이어에서도 지정돼 있고 컬러 테이블에서도 지정돼 있으면 컬러 테이블이 출력돼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보고 나서 푸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는 레이어에서 선 굵기 지정했는데 내가 지정한 대로 선 굵기가 안 나왔어. 누가 날 테러한 것 같아. 이렇게요.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 컬러 테이블에서 use object line weight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컬러 테이블의 선 굵기를 지정하면 컬러 테이블의 선 굵기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선택하고 Shift 키 눌러서 선택하고 여길 전부 다 뭘로 바꾸시면 돼요?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꾸시면 선의 굵기가 레이어에서 지정한 대로 출력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별도로 지정하면 이렇게 별도로 지정된 것들은 별도로 지정한 선의 굵기로 출력이 됩니다. 자, Save and Close.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요 중간은 여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 바로 여기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출력 방향이요. 포트레이트는 세로 방향이고 랜드스케이프는 가로 방향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 설명하면서 도면은 세로 방향으로 그립니다, 가로 방향으로 그립니다,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모든 도면은 가로 방향으로 그립니다. 예외가 하나 있죠. A4. A4는 세로 방향으로도 사용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주셔야 돼요. 방향을 랜드스케이프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쪽 프린터로 넘어갑니다. 프린터 종류가 많네요. 네.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자주 PDF로도 출력을 합니다. 아주 자주 PDF 출력을 해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가까이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한 번씩 미팅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은 미팅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미팅합시다. 도면 보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는 서울에 있고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 반, 3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번 일주일에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5시간이네요. 미팅하는데 뭐 1시간, 2시간, 그럼 6시간, 7시간, 점심도 먹어야죠. 그럼 8시간이네. 하루 다 가네요. 일주일에 3번 미팅하면 작업시간은 일주일에 2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급하고, 일은 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면 보내주세요. 우리가 체크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DWG 파일을 보내주면 될까요? 안 돼요. DWG 파일을 보내는 순간, 원본이 왔네? 이런, 니네랑 계약 안 해. 이렇게 돼요. 계약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PDF로 보내는 겁니다. PDF 파일은 도면이 안 깨져요. 깨끗하게 출력이 됩니다. 전자문서잖아요. PDF 파일이. 그러니까 도면을 전자문서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선 수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출력해서 작업하고 다시 수정한 내용들을 도면에다가 그려서 그걸 스캔 떠서 PDF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럼 우린 그거를 다시 출력해서 수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DF 파일을 자주 써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린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페이퍼 사이즈 네, A3인지 A4인지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저는 A4 사이즈로 그 다음 플롯 에어리아 출력 영역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화면 그대로를 출력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익스텐트 리미트는 화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윈도우는 영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윈도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도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도면의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됩니다. 도면의 영역을 지정해 주고 들어오면 되고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얼마든지 도면의 영역을 이와 같이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영역이 맞춰지는데 지금 중심의 위치가 삐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하시면 돼요. 중심 위치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중심에 맞춰서 들어가게 돼요. 이때 하나만 더 해봅시다. 바로 얘요. 플롯 스케일, 축척이요. 여기 피트 페이퍼라고 하는 건 내가 윈도우로 지정한 영역을 종이에 꽉 맞춰서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주로 넌 스케일, 축척 없이 출력할 때 쓰는 거고 얘를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이 대 실물, 종이 대 실물 이렇게 됩니다. 종이 대 실물 1대 60. 자, 그리고 프리뷰 어떤가요? 딱 1대 60도면 A4 기준 1대 60도면 맞춰줬죠. 그래서 축척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축척 계산을 하셔요. 자, 이렇게 하고 OK 누르면 출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